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6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소개하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동화 내용을 워낙 알고 계셔서 네.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네. 또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 인형 피노키오가 자신을 만들어준 아버지 제페토의 말을 안 듣고 학교를 땡땡이를 쳤다가 인형극단에 잡혀가기도 하고 뭐 장난감 마을에서 당나귀가 될 뻔한 네. 위험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고래 뱃속에서 아버지를 구하면서 진짜 소년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청취자들께서도 피노키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요. 아마 우리 머릿속에 지금 다 똑같은 이미지가 떠올랐을 텐데 빨간 바지에 맞아요. 노란 모자를 쓰고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어떤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유구하게 사랑받아온 어떤 캐릭터의 이미지인데요. 이건 사실 디즈니화된 피노키오입니다. 예, 1940년에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에서 애니메이션 피노키오를 발표했는데요. 그 작품 속에 이제 주인공의 외향이 이렇게 생겼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노키오 얘기와 이미지는 다 디즈니 판본이고요. 그렇군요. 이 원작은 1883년에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발표했던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이에요. 근데 이 원작과 우리가 아는 피노키오가 조금 다른데요. 디즈니 판본에서는 이제 푸른 요정이 나타나서 피노키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네. 나중에 이제 사람으로도 만들어주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요. 원작에서는요. 원래 어떤 나무 토막에 영혼이 이미 깃들어 있어가지고 나무 토막이 막 말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좀 다르군요. 이 나무 토막을 잘 깎아가지고 인형을 만들었더니 그 인형이 말하고 움직이더라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요. 훨씬 더 이제 다양하고 광범위한 모험을 하게 떠납니까? 됩니다. 원작은? 예, 그리고 피노키오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판본이 아니라 원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있고요. 아주 개성 있는 작품이 등장을 해서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앞서 얘기해 주신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감독, 어떤 감독이 어떤 작품을 해왔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감독 자체도 굉장히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 왔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어서 소개해드리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멕시코 출신 감독이에요. 그래서 네. 영화를 찍고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헐리우드로 건너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에 뭐 감독과 각본, 기획 등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연출작으로는 멕시코에서 찍었었던 악마의 등뼈, 이제 헐리우드로 와서 파네미로 뭐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델토로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 장르를 아주 잘 다루고요. 뭐 헬보이 이런 작품도 찍었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처물, 그러니까 괴물이나 비인간이 등장하는 영화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쉐이프 오브 워터를 딱 들으시면 그 영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고 농인인 여성과 아마존에 살고 있는 수중 생명체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인어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닌 어떤 모습을 한 신이 이제 나누는 사랑을 그리면서 호평을 받았고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델토로가 자기 이런 환타지 장르, 대중적인 장르 영화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왔냐면 뭐 반전 메시지라든가 파시즘에 대한 비판, 소수자 문제, 그리고 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는 어떤 작품, 이런 영화들을 두루 만들어 왔고요. 이번에 이제 피노키오를 발표를 하면서 델토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마의 등뼈와 파네미로 그리고 피노키오까지가 내 3부작이라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작품이란 얘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공통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했고요. 이게 악마의 등뼈와 파네미로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예. 피노키오는 조금 더 자세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양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거죠. 네. 그래서 델토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작품은 전쟁, 폭력과 관련된 무언가와 그러네요. 맞서 싸우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야, 그렇군요. 근데 말씀만 들어도 이 피노키오가 전형적인 앞서 디즈니적인 그런 어떤 귀여움 네. 이런 거랑은 좀 무관해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굉장히 다크해지는 예.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위기가 사실은 피노키오 캐릭터의 이렇게 외형 디자인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델토로 자체가 이제 워낙에 귀여운 것보다는 기이한 것, 하지만 매혹적인 것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렇군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즈니처럼 피노키오를 뭐 순종적이고 나쁜 짓이라고는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이런 이제 아가로 그린 게 아니고 백인 예. 소년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델토로의 피노키오는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에 눈알도 없고 사람처럼 옷을 입혀놓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좀 흥미로운 건 이제 만들다가 만 상태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델토로 피노키오 내용 자체가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제페토가 그 슬픔에 이제 매일매일 술을 마시다가 어느 날 만취 상태에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나무를 깎기 시작하고 그래서 피노키오를 만들거든요. 근데 만들다가 너무 피곤해진 거죠. 만취 그럴 수 상태니까. 있죠. 그래서 내일 이러고 줄게 이러고 이제 피노키오를 두고 자러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귀를 한쪽만 만들고 나머지 한쪽을 안 만든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피노키오가 귀가 하나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는 없는 예. 이런 이제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형 자체가 델토로가 상상하는 피노키오의 성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피노키오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예. 진짜 정신이 사납고요. 영화 보다 보면 시끄러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말도 많고 과도하게 힘이 넘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와중에 어떤 규범과 예절도 배우지 않은 상태거든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고 굉장히 욕망에 순수하게 잘 따르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디즈니보다 이제 이 작품이 더 콜로디의 원작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작의 피노키오도 네. 처음엔 나무 토막이었고 그 다음에 인형이 되잖아요. 예. 완전히 통제불능의 망나니처럼 그려지거든요. 막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뛰어다니고 예. 이런 캐릭터인데요. 델토로가 이런 원작의 피노키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생의 정령 같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피노키오에 살렸고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원작 자체가 이제 콜로디라는 사람이 어린이 신문이라고 이탈리아 최초의 어린이 잡지에서 연재를 했었던 작품인데요. 그렇군요. 처음에 연재를 시작했을 때 피노키오가 하도 못된 짓만 하고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금방 죽거든요. 연재가 빨리 끝난 거예요. 근데 당시 피노키오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상태였고 왜 죽였냐? 살려내라고 이제 막 이렇게 성토를 해가지고 우리도 드라마 인기 있으면 막 더 그렇죠. 이어가라. 그건 늘려야죠. 그래서 피노키오가 다시 네.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험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콜로디는 말 안 듣는 아이는 이런 식의 이제 벌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그 작품에 심었는데 피노키오 안에서 이제 이 독자들이 못된 아이만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매력을 그렇죠. 봤었던 거죠. 그 매력 때문에 이제 피노키오가 살아나서 생명력이 길어졌었고 어떻게 보면 델토로가 이거를 이제 살려왔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나무에서 온 낯선 존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기이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게 이 작품에서는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부터 뭐 나무에도 혼이 있지 않냐, 뭐 모든 사물에 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런 야생 정령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고. 근데 이게 시대적 배경이 아까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언제쯤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네. 이제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늦둥이 아들 카를로와 제페토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터지면서 카를로를 잃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른 지역의 공격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던 폭격기가 네. 기지까지 돌아가는데 이제 기름이 많이 드니까 기체의 무게를 줄이려고 남아있는 폭탄을 그냥 아무데나 떨어뜨린 거예요. 어머나.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카를로가 무고하게 희생이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벙커 안에 숨어서 인생,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 때 아주 무고한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는 그냥 사람들은. 우연한 죽음에 막다트리게 되는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들을 잃은 제페토가 너무 상심을 해서 그 이후로 20년간 이제 술을 마시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돌던 시기에 피노키오를 만들게 되죠.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이게 나무로 만든 인형인데 줄도 없이 막 혼자서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있고 근데 굉장히 순수한 어떤 소년인 거잖아요. 이런 소년이 등장을 한 것을 보고 그 마을에 있는 여러 어른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페토 같은 경우는 피노키오를 죽은 아들의 대체물로 그렇죠. 여기려고 하고 마침 그 피노키오 동네에 머물고 있던 서커스 단장은 피노키오를 돈벌이 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원작이 없는 한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마을에 아주 광적인 파시스트인 그래서 무솔리니를 찬양하는 포데스타라는 시장이 있는데 이제 시장이 정치인이 이제 파시스트인 거죠. 근데 이 포데스타 같은 경우는 피노키오를 보고 완벽한 이탈리아 군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델토로의 피노키오에 들어온 어떤 새로운 설정이 뭐냐면 피노키오가 죽지 않는 인형이라는 설정이고 죽어도 계속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군인, 완벽한 이탈리아인. 원하는 거네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어른들 손에 이끌려서 피노키오가 여기저기를 떠돌게 되는 게 이 애니메이션이 다루고 있는 갈등이기도 하는 거죠. 어른들의 욕망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피노키오가 뭐 집을 나가서 처음에 서커스단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서커스단에서 돈을 벌기 위한 엔터테인먼트로서 공연을 하는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뭘 하냐면 전쟁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프로파간다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요. 이 공연을 무솔리니가 보러 오는 장면.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이 이제 서커스단에서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파시스트 시장한테 징집이 돼서 소년병들이 훈련받는 군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기도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의도로 이걸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뭐 정확하게 의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쟁과 그 안에서 아이들이 겪는 고통, 뭐 비극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원작이나 디즈니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모험지가 어디냐면 장난감 마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고 게으른 아이들이 그렇죠. 평생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싶어서 장난감 마을로 가고 거기서 이제 뭐 한 5개월 정도 놀다가 다 당나귀가 되어서 또 팔려가는 이런 얘기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고요. 거기에서 교훈은 분명한 거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학교 땡땡이 치고 놀고만 싶어 하면 이렇게 된다. 먹고 누우면 소 된다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델토로의 피노키오는 이 장난감 말을 싹 빼고요. 그 자리에 이제 군사훈련을 받는 군대 이야기를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작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아이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작품의 아름다움과 작품성을 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른에게 경고를 날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말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존의 것과 네. 뭐 같을까 다를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요. 또 청취자들께서 네. 스포일러를 너무 싫어하시니까 결말은 직접 보시라고 열어두겠고요. 다만 이제 델토로가 했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델토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셌을 때 이 세계에는 어떤 식으로든 피노키오를 참조하고 있거나 혹은 피노키오를 주인공으로 삼는 영화가 한 60편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피노키오 리메이크만 해도 한 4-5편이 되고 거기에 예컨대 뭐 스필버그의 AI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도 피노키오를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고 이 피노키오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이제 델토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는 캐릭터가 몇 개가 있는데 뭐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셜록 홈즈, 타잔,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리고 피노키오 같은 캐릭터라는 거예요. 다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이제 만화로 본 경우가 많은 만화로 거죠. 보거나 영화로 보거나 맞아요. 문고판으로 보거나 이랬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 매우 친숙하지만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얼마든지 상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캐릭터이고 여기에 매력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가 자기한테는 이제 도전이었고 그랬을 때 복종을 찬양하는 대신에 불복종을 축하하는 피노키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고분고분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피노키오와 달리 변하지 않아도 되는 소년의 이야기를 내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그러네요. 그걸 도전해가는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기존의 어떤 사고하고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 피노키오의 어떤 색다른 점? 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작품답다라고 느꼈던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주제면이 아무래도 그렇겠고요. 굉장히 기이한 어떤 느낌을 주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점도 그럴 텐데요. 네. 제일 제가 이번에 이 작품이 재미있었던 건 스톱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게 인형이나 뭐 사물들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움직일 때마다 매번 사진을 한 장씩 찍어가지고 연결하는 걔를 연결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어마어마하게 시간과 정성이 그러네요. 들어가는 거고 뭐 피노키오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막 100개가 넘는 얼굴 표정을 인형으로 실제로 만들어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피노키오가 1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작품을 촬영하는 데만 100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3년 정도가 걸린 셈이고요. 근데 그랬을 때 델토로가 하고 싶었었던 사실 CG 작업도 쉬운 건 아닌데 CG로 만들면 훨씬 더 쉽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스톱 애니메이션보다는 그 인형의 물질성과 질감을 살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역사를 재현하는 정성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질감을 즐기시는 것도 저는 사실 하겠네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스톱 애니메이션 기법을 살려낸 CG였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드니까 그 찍는 과정은 엄청나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지금 최상의 스톱 애니메이션 기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팀이 모여 지금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 재미있습니다. 네. 참 대단한 분이네요, 감독이. 네. 근데 이 디즈니에서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죠. 지금 지난 하반기에 피노키오 실사 영화가 나왔다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 작품이 너무 그 피노키오 팬들과 관객들에게 실망을 줘서 델토로의 피노키오는 과연 어떨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피노키오도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찍었어요. 로버트 저메키스라고 이제 잘 알려진 감독이고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제페토를 톰 행크스가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캐스트 어웨이 이후에 저메키스와 톰 행크스의 조우라는 점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기대했는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디즈니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1940년 애니메이션 네. 피노키오를 이제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씩 디즈니다운 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푸른 요정을 흑인 배우로 캐스팅한다든가 완전히 백인 일색의 백인 영화였는데 이제 인종적 다양성을 좀 줬고 없었던 캐릭터를 이 작품도 하나를 덧붙이는데 그건 뭐냐면 피노키오가 서커스단에 잡혀갔을 때 그 피노키오를 도와주는 여자 서커스 단원이 한 명 더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여성도 라틴계 여성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의 번주를 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피노키오가 이제 서커스에 들어가는 계기가 돈을 벌고 싶거나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너는 진짜 소년이냐 아니니까 학교 뭐다 이러고 쫓겨나면서 이제 모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과 소수자 차별이라는 문제를 디즈니가 이런 식으로 살려낸 부분은 그렇군요.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영화적 만듦새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피노키오 얘기 준비하시면서 원작책도 다시 한번 보셨다고 했는데 책에 대해서도 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작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근대 국가로서 이탈리아를 건설하고자 할 때 새로운 이탈리아 국민 새로운 이탈리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콜로디아가 약간 민족주의자 엘리트였던 그렇군요. 거죠. 이런 형상이 들어간 작품이었다고 한다면 디즈니의 피노키오는 1940년에 그러니까 미국의 공황기를 지난 직후에 미국의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자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모범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던 거죠. 델토로는 2023년 혹은 2022년에 우리에게 반전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펼쳐낸다는